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2월 24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장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시장이 좋지 못했어요. 오전장에는 그래도 상승 기조를 이어갔었는데 중국 시장에 개장하는 시점으로 하여금 그 시간에 맞춰 지수가 조금씩 떨어졌었고 결국에는 어제 상승폭을 다 반납했죠. 또 코스닥은 코스닥도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어제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을 보면 오늘은 별로 상승했던 종목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반면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플랫폼 기업들 모두 1, 2%의 약세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어제 약세 흐름이 나왔었던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있죠. 이쪽 업종만 상승이 나오고 그 외 종목들은 모두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확실히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루 매수하고 또 크게 매도가 나오고 또 매수하고 또 크게 매도가 나오는 지난 2월 초하고는 조금은 다른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기관도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네요. 코스닥은 오늘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4일 연속으로 양매도가 나왔고 이번 주 수급은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코스피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삼성 SDI는 특히 이번 주의 수급은 참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2월 초부터 중순까지만 해도 외국인의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왔다면 그 이후부터는 매수보다는 매도 쪽이 조금 더 강도가 강한 것 같죠. 그리고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중순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다면 최근 들어 계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SDI와 마찬가지로 수급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솔루션, HMM, 이수페타시스,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고 전반적으로 금액 자체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KB금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전자, 유한양행 기관도 마찬가지로 금액 자체가 적은 걸 봐서는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은 쉬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살펴볼게요. 어제 미국 증시가 오전장에는 좋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오후가 되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또 나스닥이 0.72%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장은 양호하게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오늘 국내 시장은 그 흐름이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S&P 500은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나왔고 0.5%의 상승이 나왔죠. 또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60일선을 지켜주고 있어요. 한 차례 추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면 지난 10월부터의 상승 추세는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60일선을 지켜주는지 그게 지금 S&P 500을 바라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물론 한 차례 꺾이긴 했지만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항상 지그재그 패턴 이런 N자형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여기를 지켜주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직전 저점대에서 마찬가지로 한 차례 밑에 꼬리를 달고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어제 휴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국내 시장이 좋았던 만큼 하루 시차를 두고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 대만은 반대로 마이너스 0.3% 그리고 중국도 마이너스 0.7% 전체적으로 일본 시장을 제외하고는 오늘은 아시아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를 봐도 소폭의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오후 2시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는 마이너스 0.2%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시장은 딱히 어떤 악재가 나온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다만 오늘 밤에 있는 한 가지 이슈가 있죠. PCE 지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고 이게 아마 오늘 밤쯤에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소비가 중요한 만큼 어떻게 발표가 나올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발표에 따른 미국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한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한번 오늘 밤에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물론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금리를 2차례 정도는
더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최종금리까지는 거의 다가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언제쯤에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가늠을 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 금리를 3차례 올렸었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9개월 정도 최종금리를 터치하고 나서 9개월 뒤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했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보시고요. 평균이 9개월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2018년도처럼 그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또 2006년처럼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급격하게 어떤 이슈가 생기고 그 흐름이 또 충분히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지금 경기 침체 이슈가 상당히 높고, 또 혹시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합의점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변수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평균적으로 9개월 정도 걸렸었다. 그걸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그 시점이 언제쯤일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금리를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 9개월 그 정도 한번 더 해보시고, 일반적으로 시장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적으로 움직인다. 그것도 기억을 해보시면서 거시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개인적으로 특별한 재료나 이슈가 없었던 하루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굳이 몇 가지 재료를 한번 꼽아보자면, 최근에 저출생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는 이슈와 함께 오늘은 물론 고점에서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런 이슈로 최근에 유아용품 관련주에 강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항상 재료를 파악할 때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파급력이 강한 이슈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매수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고, 설령 매수하고 조금만 물렸다고 해도 재료가 살아있으니까 가져가 보자,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저출산 해결책은 굉장히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추세를 단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대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긴 흐름 속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천천히 변화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의 지속성을 봤을 때는 물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파급력을 봤을 때는 과연 얼마나 큰 파급력을 미칠지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재료를 볼 때 이런 관점들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AI 인공지능 쪽이에요. 그리고 파생적으로 AI 반도체라든지 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 폐배터리,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소재 쪽이죠. 그쪽이 재료적인 측면에서 훨씬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재료를 볼 때 조금은 구분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어제 월가에서 엔비디아가 AI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4% 급등이 나왔었죠. 그럼 삼성전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물론 최대 수혜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두 종목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제 영상 댓글에도 왜 삼성전자는 3% 이상 상승하지 않는지 그런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만큼 한 호가에만 적게는 몇십억, 많게는 몇백억까지 이렇게 물량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들 때문에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설령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조금은 긴 시간과 함께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했던 기간이 1년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상승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년 6개월이라든지 2년 정도?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락할 때는 그 공포심 때문에 그동안 상승했던 시간 대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하락하고, 반대로 상승이 나올 때는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건 업종을 망라하고 또 지수를 망라하고 항상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은 천천히 나왔다면 하락이 나올 때는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흐름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기반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당분간은 토요일 영상을 쉬기로 함으로써 매수 상위 종목을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기준은 목요일까지예요. 지금 촬영 당시가 금요일이니까 현 시간에 금요일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고 목요일까지로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우선 외국인의 HLB, 그리고 LG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죠. 한 주 동안 1,000억 이상 매수했던 종목이 없었고, 그 말은 이번 주만큼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았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 조금은 관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급의 연속성을 보면 HLB는 딱히 연속성을 띄진 않는 것 같고 LG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쪽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물론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진 않는 것 같고 반도체 업종은 이번 주는 조금은 쉬어갔다 하루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 자, 기관도 NC소프트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금호석유, SM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어요. 일단 NC소프트는 이번 주부터 적극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자, 2월 16일과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아마 공개 매수 이슈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 관점에서는 딱히 어울리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수급의 변화를 보니까 이번 주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를 한번 도모해보고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